그런 회사들을 이제 여러 개 한 10개 정도 묶어요. 묶어.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설명회처럼 이제 가는 거예요. 의사들한테. 아, 이런 진짜 우량주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지금부터 잘 모으면 잘 갑니다. 이러면서 똑똑한 사람들한테 이제 먼저 가서 돈을 싹 모아. 그 다음에 은행 이제 사람들한테 은행 사업자, 그 은행이 아니죠. 그냥 병원 사업자들한테 사업자 명의로 저희 회사에 리조트권 뭐 이런 거를 사세요 이러면서 그 이제 회사 대표가 투자사 대표가 뭐 승마회사 아니면 골프 리조트 이런 데서 리조트권을 사가지고 중간에 판 거예요. 그러면서 그거를 파는데 회사 돈으로는 이제 회사 법인 명의, 병원 법인 명의로 탈세죠 어떻게 보면. 그 이제 한 10억을 주고 그거를 사는 거죠. 그 회사 장부에는 그렇게 찍히는 거예요. 병원 장부에는. 그 다음에 이 10억을 가지고 이 사람이 불려준다 하는 거예요. 이런 종목에 투자하겠다 이러면서. 그러면서 자본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. 이런 10억씩 인천의 병원 한 몇백 곳을 돌아다녀가지고 이제 몇천억을 만든 거예요. 그래서 몇천억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뛰었어요. 이렇게 자전거래를 하니까 내가 10,000원 샀다가 이 옆에 핸드폰으로 11,100원에 사고 이걸 계속 하니까 주가가 이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. 티 안 나게. 그리고 이거를 한 6개월 했어요. 6개월 하고 그 다음 또 올려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까지 이제 사장님한테까지 가는 거예요. 그거는 아무도 안 물어보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설명회도 해야죠. 왜냐면 큰 돈이고 똑똑한 사람들 돈을 빼먹어야 되니까 말이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걸 뺀 다음에 실제 이렇게 자전거를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. 뭐 오르시죠? 지금 투자하신 거 이때쯤인데 벌써 15% 올랐어요. 20% 올랐어요, 사장님. 하면서 돈 더 투자하시죠? 하면서 돈 더 받지만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게 회사 비용으로 떠니까 이제 뭐 그런 세금 감면만 해도 20-30% 먹고 가는 건데 이것까지 추가 수익을 내준다고 하니 감사한 거죠.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이제 더 팔아야 되잖아요. 언젠가는 그 사람이 이걸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. 그쵸? 이걸 어떻게 돌려주려고 했었냐면 얘가 시총 4천 5천억짜리 회사는 기관 수급이 안 들어와요. 근데 특정 1조인가 2조 사이가 되면 기관 수급이 갑자기 들어와요. 그래서 쭉 올리다가 특정 시점에 이 기관한테 넘기려고 한 거예요. 말이 되거든요. 그렇죠. 말이 돼요. 왜냐면 이게 ETF라고 해가지고 뭐 코덱스 100, 뭐 코스피 100 뭐 이렇게 있어요. 그러면은 코스피 상위 100개 종목에 대한 거를 그 ETF는 다 사야 돼요. 그래서 이 종목이 갑자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에 딱 들어갔다. 그럼 그 순간부터 원래 100이었던 애가 101위가 되고 101위였던 애가 102가 딱 됐잖아요. 그럼 얘 수급이 확 바뀌어요. 102로 딱 들어가는 순간 포트폴리오에 얘를 담아야 되니까 ETF를 운영하는 운영사들이 ETF가 뭐냐면 주식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ETF에 어떤 테마가 있어요. 뭐 전기차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금융 이렇게 있고 그래서 상품명이 이렇게 이렇어요. 코덱스 금융 100 뭐 이래요. 금융 100까지는 아니고 금융 뭐 10이에요.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금융 섹터에 있는 애들 중에서 상위 10개 종목을 이 한꺼번에 산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. 이걸 사면. 이걸 사면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냐면 이걸 운영하는 운영사들이 여기에 포트폴리오라고 하거든요. 이 ETF 안에 포트폴리오가 우리은행, 신한지주, 기업은행, 뭐 키움증권 등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얘를 시가총액 이 ETF가 정의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. 예를 들면은 뭐 이익, 매출, 뭐 자본,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래비를 세운다. 그래서 1, 2, 3, 4, 5, 6, 7, 8, 90을 나래비를 10개를 세운 다음에
이 회사가 운영하는 이 코덱스 이 시가총액이 뭐야 3천억이에요. 그럼 3천억의 자본을 나눠서 한 뭐 상위는 30%, 20%, 10%, 5, 2, 1, 뭐 0.5 이렇게 비율로 담는다라는 그 상품 설명서가 있어요. ETF에 상품 설명서가 있어서 이대로 담는다.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얘가 갑자기 0.5만 해도 3천억이 하면 뭐 200억 뭐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면 200억을 사야 돼요. 이 포트폴리오에 이 회사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코덱스 이 100을 운영하는 운용 주체는 이 마지막에 있는 애는 다 팔고 새로 들어온 애 거를 200억을 사줘야 돼요. 그래서 얘가 세방이라는 애였어요. 세방이라는 회사였어요. 세방 건설인가? 세방전지. 아, 세방이 그거 팔아요. 그 로켓 배터리. 그래서 근데 로켓 배터리는 이제 그 납배터리 아니야 뭐 어쨌든 그 이게 이제 이런 배터리를 많이 안 써서 이 산업은 새로운 시장이 진입하기 좀 어려워요. 그래서 되게 꾸준한 수요는 있지만 막 드라마틱하게 막 회사의 미래가 기대되는 건 아니고 근데 사실 그 사업 전환에 어떠한 그건 생겨요. 왜냐하면 얘도 전지를 하다 보니까 2차 전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세방이 이런 식으로 팔리면서 전기차 섹터에 전기차 ETF 이런 거에 이제 팔게끔 이제 그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실제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전기차 프레임에 딱 그래서 전기차 100 딱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터지는 거죠. 이 시점에서 이게 이렇게 또 날아가는데 이때 턴다라는 거였죠. 걔네의 전략은. 근데 왜 실패한 거예요, 그게? 그게 왜 실패했냐면 이때 대량 매도가 갑자기 발생했어요. 누가 먼저 팔고 튄 거야. 아, 배신자가 나왔나? 네, 누가 먼저 배신자가 나와서 팔고 튀었어요. 이거를 쫙 기다렸다가 기관수급 들어오면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게 되냐 안 되니 이거를 이제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그들의 큰 그림 망상이었고 이건 어차피 안 될 거였는데 그거를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설계했던 그 설계자는 본인이 이제 돈을 갖고 온 건 다 돌려주기 위해서 털었겠네요. 그러면. 그렇죠 털었죠. 털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엄청 떨어졌죠 이 회사가. 한 명이 터니까 또 우르르 따라갔어. 우르르 다탄 거죠.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훅 갔겠다. 네. 그러면서 세방 대표는 또 이때 또 털었어요. 그러니까 세방 대표도 대충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. 회사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시켰거든요. 근데 대표도 저렇게 된다 해도 뭐 할 방법이 없죠. 네.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? 맞아. 그래서 수강생님 계좌는 이때쯤에 활용된 거다. 제가 봤을 때. 네. 아니 근데 만약에 제가 저 회사 대표여도 작전주가 저렇게 들어와서 막 작업 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냥. 네, 할 수 있는 게 없죠. 네. 그러다 근데 회사도 많이 뺏기겠어 그러면 막 작업하다 보면은. 근데 이제 여기 이때 이렇게 차트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이때 거래량이 얼마 없어요. 네.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도 거래량이 없어요. 그래서 이거 합쳐봤자 뭐 지분 5%도 안 되니까 그런 이슈는 없죠. 그리고 또 자전거래니까. 네.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. 네,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래다 보니까 또 지분의 변동이 크게 없죠. 네. 지분에 어떤 변동만 없으면은 뭐 대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걱정할 건. 걱정할 건 없죠. 그냥 주가가 올라서 기분 좋은 거죠. 그런데 자기 지분을 팔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랄까 사실 회사 대표가 자기 지분을 시장에 던진다? 이거는 조금 이제 애매한. 뭐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렇긴 해요. 그렇긴 한데 사실 이제 상도에 안 맞죠. 자기 걸 팔면. 상도에 안 맞죠. 그러면 보통은 떨어지죠. 대표가 주식 팔면 안 떨어질래나? 떨어지죠. 그래서 뭔가 이상하니까. 원래 이제 회사의 대표나 회사 이사들은 그 이제 그 회사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예를 들면 근데 이번에 상법이 바뀌어서 이게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에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상법이 바뀌었어요. 그러면 대표가 이사잖아요.
이사니까 이사는 주주의 이익에 극대화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주식을 장래에 팔았다라고 하는 거는 주주의 이익에 극대화되는 게 절대 없잖아요. 그럼 이건 소송 걸리는 거예요. 근데 이전에는 이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회사 이익에 뭐 도움이 되게끔이라고 했으니까 뭐 주가의 하락이 회사의 이익과는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.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많이 안 나올 거예요.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말씀 주신 그런 이슈를 봤을 때 그렇게 있었고 오늘 제가 수업할 것들을 좀 대략 정리를 좀 해왔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뭐를 이제 총 다뤄야 되냐면 우리가 오늘 수업 테이블은 일단은 이제 투자 방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.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어떤 투자가 있고 이런 개념을 먼저 잡아드릴 거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는 법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재물을 보는 법은 지난주에 잠깐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. 그리고 저번에도 확실히 교육을 했는데 메모를 안 했더니 사실 조금 그쵸, 비발성이 기억이 있죠. 며칠 지나니까 조금 잊어먹더라고요. 제가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. 재물을 보는 법 그리고 이제 종목을 찾는 법. 이거를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최대한 좀 간략하게 핵심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종목 찾기 하고 사실 여기가 이게 다 세팅이 있어요. 이게 이제 세팅을 할 수 있어요. 영문에서 그래서 차트 지표 설정, 그다음에 재무도 재무 지표 설정, 그다음에 종목 찾기는 조건식. 아, 내가 원하는 어떤 딱 그 네. 저기에 네.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를 한 오늘 지금 몇 시죠? 오늘 지금 10시 반이니까 10시 40분 정도 됐으니까 아마 이제 이 뒤에 아까 예약이 없으니까 조금 더 써도 상관없을 거예요. 제가 스터디를 몇 번 써보니까 한 20분 초과해도 괜찮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어쨌든 저희 수업은 그 제가 좀 늦었으니까 그 늦은 만큼 이제 당연히 더 해야 되는 거라서 몇 시까지 1시니까 1시 20분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시간이라기보다는 그냥 딱 수업대로 해서 네.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는 네. 거고 뭐 아니요 그대로 절대 가면 일찍 되는 끝나지 않습니다. 거고. 모자릅니다. 네. 그래서 이거를 두 개로 나눠보죠. 그러면 지금 10시 30분 그러면은 12시까지 이거를 한번 쫙 하고 그 다음에 세팅하는 거를 12시 이후에 하는 걸로 할게요. 자 일단 그 이 투자 방식에는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대형주 투자가 있어요. 대형주. 뭐 삼성이나 현대 맞아요. 정확해요. 삼성, 현대, 뭐 등등등. 네이버도 있고, 그렇죠? 그렇죠. 네이버도 있고 대형주. 그냥 흔히 생각했을 때 딱 그러면 코스피죠. 코스피죠. 그렇죠. 코스피죠. 근데 대형주 중에서도 코스닥도 있어요. 아 그래요? 근데 큰 회사 중에서 코스닥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뭐 근데 그래서 코스닥에서 나중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기도 해요. 네, 코스닥이 원래는 코스닥 회사였는데 엄청 커진 거예요. 그렇죠. 셀트리온이 그래요. 셀트리온이 코스닥으로 상장했다가 엄청 커져서 셀트리온을 이제 코스피로 옮겼어요. 왜 그러냐? 아까 말씀드렸죠. ETF가 자본이 엄청 크다 보니까 이 기관들이 이제 사준단 말이에요. 하락하면 주가 방어가 쉬워요. 그래서 그 코스피로 들어오면 ETF 물량이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죠. 외국인 자본도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훨씬 많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미국에 사는 제이크가 한국의 K-뷰티, K-메디컬이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개별 종목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. 알아볼 수가 없어. 그래서 제이크가 미국의 골드만삭스 은행에 가서 야, 내 계좌에 100억 있는데 한 10억 정도는 K-메디컬에 투자해줘 라고 10억을 줬어요. 그러면 이거의 골드만삭스 그 아저씨는 이걸 하나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러면 K-메디컬 ETF를 사는 거예요. 상에 있는 업체들만 그냥 네. 그러면
셀트리온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을 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. 훨씬 더 높아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되면은 계속 사모으고 이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주가 하락도 방어가 많이 잘 돼요. 꾸준한 매입도 들어오고. 왜냐면 저쪽에서 누가 코스피 K-메디컬 ETF로 돈 벌었대 제이크가. 그럼 탐이 와가지고 야 너 뭘로 돈 벌었어? 아 이걸로 돈 벌었어. 나도 돈 넣을래. 골드만삭스에 가서 나도 K-메디 넣어주세요. 그러면 얘네가 한국에 돈을 더 넣고 그럼 돈을 더 넣으면 그걸 더 사고 그 ETF 종목을 운영하는 사람은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을 또 다 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럼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네. 그래서 대형주를 투자를 할 때는 일단 가장 필요한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가 전체 지수 하락시 크게 담는다예요. 없어요. 제가 봤을 땐. 그러니까 이게 뭐 개별의 뭐 매출 추이, 이게 뭐 이익률의 변화, 경쟁 상황, 테슬라 대비 뭐 현대차가, 엔비디아 대비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. 그렇죠.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. 이렇게 주가는 이렇게 갈 텐데 이때 사라는 얘기예요. 네. 그렇게 사모으는 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. 일단 대형주는. 그래서 뭘 봐야 되냐? 전체 지수 하락을 그럼 어떻게 보냐? 전체 지수 하락은 어떻게 보냐? 이거 당연히 두 가지 봐야 돼요. 뭐냐면 코스피 지수 플러스 산업 지수라는 게 있어요. 예를 들면 현대차면은 자동차 지수, 제조업 지수, 그다음에 삼성은 반도체 지수 이런 게 있는 거죠. 이거에 얘가 이제 지수를 보면 코스피도 차트를 볼 수 있어요. 이것도 차트가 있어요. 이 차트가 이렇게 갈 텐데 지금 이 구간인지를 확인해서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. 그리고 사실 이런 종목들은 너무 제가 좀 피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인간 지표가 무조건 있어요. 주변에 나 코스피 좋은 줄 알고 샀는데 삼성전자 샀는데 계속 안 오르고 손해봤다. 저거 카카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럴 때 사면 돼요. 일단 첫 번째. 그러면 2번 인간 지표.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수업이 아니잖아요. 인간 지표 보고 살아. 뭐냐면 개인 매도가 일어나고 플러스 기관 플러스 외국인 매수가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수급을 볼 수 있어요. 수급. 잠시만요. 네.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. 이렇게 띄울 수 있는 거. 천천히 하세요. 저도 어차피 이거 준비해야 되니까.